안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의 박혜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예전부터 궁금하던데요. 네. 이 영화 잘 하시는 분들은 추석 기간 동안에 어떤 영화를 보실까? 사실 추석 기간 동안에는 추석에서 개봉하는 신작들 좀 보러 가시는 일이 많죠. 아무래도 네. 저희도. 근데 그리고 미리 다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극장에서 개봉했던 작품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TV에서 상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어떤 작품들을 좀 많이 보시나 이런 것들 보면서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요. 네.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네, 생활 같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올해는 저 TV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정말 올해 극장에서 상영했던 어떻게 보면 기대작들, 인기작들 이런 작품들이 정말 TV로 빨리 넘어왔더라고요. 무려 22편의 영화가 올해 추석 기간 동안 안방극장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어떤 영화들이었어요? 궁금하네요. 정말 올해 개봉한 작품 중에 미나리부터 시작해서 미나리도 TV로 나왔어요? 예, TV로 나왔고요. 예. 자산어보 같은 작품도 바로 극장에서 못 보신 분들 집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이번 추석에 상영을 또 했더라고요. 올 소위 설에 개봉했던 영화 이런 작품들이 대거 추석 극장 TV 안방극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나리도 TV에서 했어요 그러셨잖아요. 네. 이번에 추석 안방극장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한 영화가 바로 미나리였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도 했었고, 네. 어쩌면 OTT 서비스 유료로 가입해야지 볼 수 있었던 거였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TV에서 그냥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네.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닐슨에서 확인을 했는데 한 네. 133만 명 정도가 네. 추석 극장, 이 안방극장에서 미나리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과거에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중국 영화들 많이 상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늘 단골로 상영하는 영화만 이제 나왔었는데. 늘 했었죠. 근데 그런 시대가 다시 온 거 아닌가? 그러게요. 네, 점점 좀 그런 빨라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자, 미나리 영화를 다시 또 소개해드린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영화를 잘 아시는 분이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는지 또 궁금해요. 그렇군요. 우선 미나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질문하시는 몇 가지 공통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미나리는 한국 영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은 미나리의 원산지를 따지면 네. 미나리는 미국산이에요. 원산지를 따진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는 맞으니까. 그렇죠. 브래드 네. 피트가 대표로 있는 필랜 B라는 제작사에서 만든 이제 미국 영화인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화 원산지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원더풀 미나리의 한 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작품은 한국계 미국인인 리 아이삭정 감독, 그러니까 정이삭 감독이 네.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러니까 1980년대에 한국 가족의 미국 이민사를 다룬 영화였는데요.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사실 등장인물들도 주인공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의 문화를 다루고 있지만 전 세계 관객들이 이 영화에 엄청난 호응을 보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었어요. 주연을 맡은 스티븐 연 배우 같은 경우도 네.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이 스티븐 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배우로만 출연한 건 아니고 영화의 제작자로 참여를 해서 이 영화를 꼭 만들어야 된다. 힘을 북돋아준 인물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또 한예리 배우도 출연을 했고요. 네.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윤여정 배우가 이 작품으로 이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간단히 영화 얘기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한국인 가정의 미국 정착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모습을 살짝 보면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좀 새롭기도 합니다. 한 부부가 네. 아칸소의 아주 그 넓은 농장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네. 집도
집도 없고 정말 끝없이 펼쳐진 들판만 있는 어떤 곳으로 이제 한 가족이 이사를 가는데 거기에 있는 집이 그냥 집도 아니고 바퀴 달린 집이에요. 소위 트레일러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오 되게 신기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 당시에 미국으로 이주했던 한국계 가정들이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소도시로 밀리고 소도시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이제 밀려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부부의 직업은 병아리 감별사. 지금은 그 직종이 있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이제 처음 이주를 했을 때 가장 많이 가졌던 직업 중에 하나가 병아리 감별사.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죠. 근데 아버지의 꿈은 그곳에서 한국 그 농장을 만드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미국의 땅이라는 게 한국의 땅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아르헨티나 이민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네. 그 낯선 이국에 타국에 네. 그 넓은데 덜렁 그냥 가족만 있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죠. 맞아요. 거기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진짜 막막하고 정말 막막한 일이죠. 심지어 이 가족의 아들은 심장이 약해서 병원 가까이에 좀 살아야 된다라는 약점도 있어요. 네. 엄마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다시 도시로 가고 싶어 하지만 아빠는 미국에서 내가 농장주가 되겠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자신만의 도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부부는 이제 생활고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둘이 타협을 본 게 있어요. 뭐요? 우리 둘이 다 일을 하러 나가니까 그럼 아이들도 이 외딴 곳에 있어야 하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내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를 네. 미국으로 좀 모셔오자. 이렇게 해서 미국에 짠 하고 도착하시는 분이 순자라는 캐릭터 할머니 캐릭터죠. 그리고 이 할머니가 도착하면서 그 가족의 삶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미나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 감성에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건 국적이나 민족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공감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영화 보면서 굉장히 한국적인 이야기인데 네. 한국적인 감성이 없으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기우였어요. 전 세계 관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네.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건 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척박한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가족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이 이민자의 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이 작품을 보면서 울컥하는데 네. 그 이유가 결국은 어떤 척박한 곳에 내가 원래 나의 땅이 아닌 곳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 이것 자체를 위로하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요새 태어난 곳에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누구나 그렇죠. 다 새로운 곳에 가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가족의 모습이 세대를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꼭 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할머니 역할. 네. 할머니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작품 나오고 나서 전 세계 관객들이 이제 댓글 같은 걸 달잖아요. 네. 그런 걸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할머니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늘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가 봐요. 정유삭 감독이 이제 자신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네. 이 영화를 본 누구라도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싶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바로 그 이제 지점이 통했던 거죠. 전 세계 관객들에게 할머니라는 그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주는 뉘앙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면서도 또 동질감을 많이 줬었던 것 같은데 이 할머니는 진짜 매력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하고 어떻게든 미국에서 적응하려고 하는 이 가족들과는 조금 다르게 한국의 것들을 완전히 체화한 상태에서 네. 낯선 곳에서도 자신
자신의 삶의 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7살짜리 손자한테 화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할머니답다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의 어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할머니랑은 완전히 다른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장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웃으셨는데 이렇게 음식을 씹어서 네. 아기에게 주잖아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랬죠. 네. 네, 그런데 그 모습 자체도 우리 할머니도 뭔가 자신만의 전통으로 나를 키우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떠올렸었나 봐요. 윤여정 배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순자라는 캐릭터가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관통하고 있는 캐릭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점이요? 사실 그 아빠 제이콥은요, 농장을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키우려고 하잖아요. 네.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일단 거기에다 뭘 심어보고. 그런데 할머니는 이렇게 쓱 보면서 그곳에서 어디에 미나리가 잘 자라는지 금세 알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미나리에게 뿌리를 내려주는 캐릭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면 무조건 헤딩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있으면 좋을 곳, 내가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면 돼라는 이야기를 몸소 미나리 씨앗을 뿌리면서 해주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그 내용도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무서운 거야. 보이는 건 무서운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가족의 갈등 중에서도 보이는 갈등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가족을 더더욱 힘들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갈등이거든요. 이렇게 좀 삶의 지혜를 툭툭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주는 할머니라는 존재를 보면서 약간 다들 인생에 저런 현자가 내 주변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좀 뜬금없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미국 사람들도 미나리를 먹나요? 미국 사람들은 미나리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들 고수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향신료들 좋아하죠.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 미국에서 잘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게 향이 센 이 미나리과의 음식 그 풀들이랑 네. 깻잎. 깻잎. 깻잎 못 먹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깻잎도 향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미국에서는 잘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도 미나리 열풍이 불었답니다. 도대체 그래요? 저게 무슨 맛인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럼 네. 미나리라는 제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한국에서 어떤 특이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어떤 식물, 풀, 채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나리 자체도 열풍이 불기도 했고요. 네. 또 재밌었던 거 하나는 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통 카드 게임이다 해서 하트도요. 화투의 플레이법을 네. 되게 유력 그 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좀 뭔가 좀 다른 요즘에 오징어 땡 네. 그게 OTT에서 1등하고 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나오던데. 네. 뭔가 좀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자꾸 생기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점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가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한국의 컨텐츠,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힙하고 핫한 것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한국산 컨텐츠면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참에 삼겹살도 좀 맛보여주고 미나리 이것저것 다 구이랑 먹어야 같이 되는 해서요. 좀 얘기가 옆으로 빠졌는데요. 네. 오늘 미나리와 함께 살펴볼 지금 이 영화 뭘까요? 올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는 미나리가 원더풀이었지만 네. 아카데미 전체를 살펴보면 바로 이 영화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했고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주연을 했던 노매드랜드라는 작품이 네, 또 원더풀이었거든요. 네, 아카데미 할 때 언급은 됐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네. 작품상도 받았고 감독상도 받았고 네. 우리가 여우 조연상 받았으면 노매드랜드는 여우 주연상을 받았어요. 프란시스 그리고 감독도 맥도맨드가 아시아계 감독이었고. 중국계의 네. 이 클로이 자의 감독이고요. 근데 이 자오 감독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베니스도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을 한 네. 정말 그 전 세계 영화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여성 감독.
중에 하나예요. 독특한 점은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이 곧 이 마블 영화로 돌아온다는 사실. 아, 그래요? 네. 왜 제가 이렇게 놀라는 반응을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게 보였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예술 영화 만들고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 받은 감독님이 또 굉장히 블록버스터 상업적인 영화를 만든다. 좀 독특하긴 한데 그것도 이 감독의 어떤 능력치의 그 영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대중적인 영화와 또 아주 예술적인 영화를 다 잘 만드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요, 노매드랜드라는 제목만큼이나 미나리랑 되게 비슷하면서도 미나리랑 또 정반대 지점에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노매드랜드를 어떻게 해석 그 제목을 해석해야 돼요? 네, 그야말로 노마드 뭐 이런 말은 있지만 맞습니다. 그거랑 관계가 있어요? 네. 노마드 우리가 유목민이라고 예. 부르잖아요. 노매드랜드는 그야말로 유목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목민은 이제 따로 거처를 두지 않고 거처를 이동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예. 이 작품이 밴을 타고 일정한 거처 없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목민의 삶을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2011년에 그러니까 네바다주에 어떤 거대한 공장 하나가 폐쇄가 되면서 네. 그 지역에 공공 우편 번호가 사라져 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나니까 정말 도시 자체가 동공화가 돼버리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자신이 또 뿌리 내릴 장소를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펀이라는 인물은 낡은 밴 하나를 타고 왜냐하면 그 함께 살던 남편도 세상을 떠났거든요. 뿌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혈혈단신 밴 하나를 타고 조금씩 떠도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면 어느 지역에 가면 이제 단기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한두 달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뭐 주차장이나 공용 주차장 같은 데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요. 네. 한 3개월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일자리가 있는 다른 곳으로 또 떠나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이 바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위 말해 르뽀인 그 에세이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뿌리를 내리려면 그곳에 일터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또 주거 환경도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집은 없는 사람들이 많고 공장은 하나둘씩 문 닫고 그러니 소위 저소득층인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를 더 이상 그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게 돼버린 그러니까 일종의 내몰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 비참하다라고 그리지 않아요.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제 그가 밴을 타고 떠돌아다닌다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 이제 일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아이가 물어봐요. 아줌마는 홈리스라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니 나는 노숙자 홈리스가 아니고 노매드야. 나는 유목민이야. 전 세계 전 땅이 다 내 땅이란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원래 이 원작인 에세이는 사실은 굉장히 좀 르포 형식이다 보니까 좀 통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딱딱하기도 하고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게 원래 책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시적이고 서정적이에요. 그들이 단순히 핍박받아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땅이 어디라도 내가 선 곳을 내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리고 있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작품에서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야 너무 유명하지만 그 이외의 배우들은 비전문 배우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정말 현실적인 연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우주연상 받은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어떤 연기를 보여줍니까? 저 하나만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예. 이 영화를 연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떠도는 일터에서 일을 했었대요. 프랜시스 맥도만드가. 네. 그랬더니 그 공장장이 우리 회사에 취직하라고 그랬답니다. 일을 너무 잘해서 배우인지 전혀 모르고. 그래요? 예, 영화 속에도 보면 저분이 배우인가 그래야지 상 실제 받는구나. 예, 노매드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현실적인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이 현실과 비현실의 사이에 어떤 연기를 보여준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찰떡처럼 해내는 거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과거에는 그런 이제 트롯 같은 삶에서 네. 사는 가족들 보면 막 술에 찌들고 막 거기서 그렇잖아요.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범죄나 이런 게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네. 했는데 이거는 진짜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 정말 자신의 삶의 방식을 꾸려간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탄탄하게 그렸더라고요. 네. 근데 미나리와 노매드랜드 네. 1980년대, 2010년대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삶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두 작품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공통점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들의 네. 삶을 반영하고 있고 정말 훌륭한 영화다. 이게 공통점인데 네. 차이점이라면 시대의 변화 같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뿌리 내리는 삶이 어려워지고 그럼 어디서나 잘 자라는 미나리처럼 살아야 하기도 하고요. 네. 잠시 머물다가 또 떠나는 노마드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각자의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누구는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들게 노력하고 네. 누구는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삶을 선택하고 네. 뭔가 정반대의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새로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우리의 양면을 보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서요.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온 삶이 됐잖아요. 조금 더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환의 에세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백은하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2018년도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새차가 들어왔대, 새차. 쿨 앤더갱의 80년대 노래 셀레브레이션이 신나게 흐르는 가운데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린 갱들은 동네에 들어온 새 차에 짓궂은 신고식을 시작합니다. 동네를 주름잡는 말썽꾸러기 꼬마 녀석들 중에 대장은 바로 매직캐슬이라는 마법의 성에 살고 있는 6살 소녀 무니인데요. 장난기가 가득한 표정으로 오렌지 소다가 좋아를 외치는 무니는 보라색 모텔에 살면서 초록색 모텔에 사는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오렌지 월드를 지나고 파란 마법사의 선물 가게를 지나 하얀 아이스크림 가게에 당도합니다. 어른들에게 구걸한 동전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무늬는 사실 마지막 한 입은 꼭 친구에게 양보하는 다정한 사람이죠.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무늬와 동네 친구 스쿠티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제인 씨까지 실제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준 어린 배우들의 힘으로 반짝이는 영화입니다. 특히 영화의 실제적인 주인공인 무니 역을 연기한 배우 브루클린 프린스의 연기는 그야말로 마법의